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떠평 보시기 앞서 구독 눌러주십시오. 아직도 안 누르셨다고요? 부탁드립니다. 눌러주십시오. 오늘 제목은요, 나는 민주당을 통해 세상을 알게 되었다 인데요, 이 지은이는 이름을 쓰셨습니다. 부경대학교의 하봉규 교수인데, 저는 뭐 잘 아는 교수님인데 오늘 떠평에 소개합니다. 유평에 소개해도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떠평에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게 단체톡에 화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나는 6.25 이후 태어나 어느덧 노년이 되었다. 어린 시절부터 책을 좋아하여 근시가 되었고 마침내는 외국 유학을 마치고 학자가 되었다. 직업으로서 학문의 뜻을 두었으나 지적 호기심은 세계 각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아 독서가 일상이 되었고 특히 우리나라의 역사에 비중을 두게 되었다. 제5공화국 시절, 대학원 시절 실패한 민주화에 안타까워하며 시위로 인한 최루탄가스에 질겁하곤 하였다. 그러나 같은 분단국 독일 당시에 유학하면서 서서히 한국의 민주화뿐 아니라 상식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한국은 권위주의가 차선이 아니라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다시 4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소위 민주화 30년을 겪으면서 오늘날 진보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세상을 아래와 같이 깨닫게 되었다. 첫째, 정치적 거짓말의 일상화이다. 흔히 우리는 거짓말을 일상적으로 한다고 한다. 그러나 외국 선진국의 경우 거짓은 용서되지 않는다. 외국 생활 중 잊혀지지 않는 것이 당시 현직 주지사이자 차기 총리로 유망한 어떤 정치인이 언론에 폭로된 선거 부정을 완강하게 부인하다가 국정조사를 받게 되자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길에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한국과 달리 사후에도 오랫동안 언론과 여론의 질타를 받는 것을 보았다. 민주화된 한국의 정치의 특징의 하나는 거짓이 상시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거짓은 특정 정당, 즉 더불어민주당의 알파요 오메가이다. 예컨대 위안부, 친일파 등 식민지 시대의 유물부터 5.18 세월호 같은 의혹스러운 사건, 더 나아가 천문학적 비자금과 비리로 자살한 부정부패의 대명사인 김대중과 노무현을 숭상하는 것들이다. 김대중의 경우 대표적 문제적 인물이다. 평소 일생을 통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말을 남긴 그는 조국 근대화로 불철주야 매진한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 스위스 비밀 계좌로 비난하고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방해한 일화는 유명하다. 심지어 대통령이 되자 한일 어업협정에서 매국노로 불린 친일 행적으로 악명 높으며 사후 엄청난 비자금을 남겨 자식들의 전쟁을 야기하기도 했다. 둘째, 성악설이다. 어린 시절 인간의 본성에 관해 두 가지 대립된 관점이 있으며 그것은 성선설과 성악설이다. 전자는 인간은 선한 존재라는 것이며 맹자가 대표한다고 하며, 후자는 인간의 본성은 통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순자가 대표적이라고 한다. 서양에서도 이러한 시각은 공통적으로 존재하며 토마스 홉스와 존 로크가 대표적이다. 서양의 경우 본질적 문제에는 항상 반대되는 극단적 설들이 균형을 이룬다. 즉 성선설은 리더십으로, 성악설은 제도주의로 이행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보지만 부정부패, 군사외교의 실패, 자원 배분의 왜곡, 전국 불안정을 총체적으로 노출시켰다. 시중에는 모든 사회악은 정치로 통하며 바로 민주당이라고 말하고 있다. 셋째, 조작과 선동이다. 민주당의 본질의 하나가 공산당식 조작과 선동이다. 예컨대 민주당이 성스러운 민주운동으로 내세우는 5.18도 각종 자료를 보면 일관되게 당시 계엄군, 국군이 광주 시민을 도륙한다고 조작하고 선동하는 것이다. 노무현 탄핵과 세월의 경우도 노무현의 정신병적 작태나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광적인 여론 조작과 선동을 병행하는 것이다. 최근 북한 정찰국 고위간부 출신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는 일반인이 관람할 수 없는 혁명관이 있는데 여기에는 4.19 당시 시위를 주도한 자와 문재인이 존경한다는 신용복이 전시되고 있다고 한다. 결국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적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후한무치와 이중성이다. 흔히 기독교의 전통이 강한 서양은 죄의식이, 유교 전통이 강한 동양은 부끄러움이 도덕과 행동의 규범이 된다고 한다.
실제로 사회규범은 도덕, 관습, 법으로 대표되지만 법보다 관습이, 관습보다 도덕이 앞서는 것이 이치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지도층들의 행태가 동양의 규범이 통하지 않는 신인종을 보게 되었다. 이미 노무현은 자신이 걸핏하면 반미 발언으로 유명했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과 사위는 미국 유학을 하게 하고 호화 빌라를 사준 것으로 나온다. 문재인, 임종석, 조국, 박원순 등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 인사들의 행태는 더욱 가관이다. 문재인은 처에 호화 옷값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아들을 미국의 디자인 스쿨에 다니게 하고 각종 특혜로 재임 시절 끊임없이 구설수에 올랐다. 임종석은 부인의 호화 옷과 딸의 호화판 유학과 해외여행으로 조국은 자녀들을 위한 입시 부정에 총력을 다했다. 보수 측도 부정과 자녀 입시 부정을 저지른 인사들도 다수 확인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이 청문회 등에서 문제가 되면 사과와 함께 사퇴를 예외 없이 보여줬다. 하지만 이와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대개 부인과 언론의 탓으로 돌리고 조국처럼 거짓말로 기자회견을 감행하고 직위에 오르는 것이다. 한때 필자도 전두환 대통령 같은 보수 지도자를 공공의 적이란 평가에 부정보도 수용하기도 하였었다. 하지만 한국 정치의 주요 사건을 독파하고 3기 15년에 걸친 좌파 지도자의 정당을 경험하고 두 번 다시 비록 한국인이나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뻔뻔한 민주당 도당을 이제는 감히 최악의 저질 정치 집단이자 범죄 집단으로 낙인 찍는 바이다. 이런 연유로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한없는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하범규 교수가 이렇게 썼는데요. 추신하면서 이렇게 썼네요. 이준석, 김무성, 유승민, 하태경 등은 더불어민주당에 적합한 인물로 보인다. 당적 변경을 요청한다. 이렇게 추신을 했네요. 이들은 민주당으로 가면 거기서는 어울릴 사람 같은데 거기 가면 이준석이는 혹시 금배지 달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집권 여당을 분열시켜 놓은, 다시 말해서 자기네들의 적을 분열시켜 놓는 큰 공로가 있으니까 좋은 그 자리에 공천 주겠죠. 준석아, 그 금배지가 소원 아니냐? 그러면 민주당으로 가. 그냥 속썩이지 말고 그냥 여기서 산뜻하게 이별하자. 유승민, 하태경도 마찬가지 아니야. 하태경은 또 부산에서 지역구 좋은 거 가지고 있으니까 또 해운대는 그렇지 보수 우파가 유리하니까 그냥 이준석 편들고 윤석열 대통령 까도 거기서 그냥 비빌라고 그러겠지. 민주당 당적으로 해운대 나가면 떨어지지. 하여튼 뭐 이렇게 김무성은 뭐 이번에도 나왔지만요. 애국 시민들한테 이미 유승민, 김무성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거기에 앞장섰고 박지원과 야합한 걸로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끝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권성동이에요. 검수완박으로 야합하더니 이준석하고 어떻게 보면 야합하려다가 지금 들통난 거예요. 어떻게 야합이라고요? 자 보세요. 이준석이 징계 먹으니까 권위로 해석을 안 하고 사고로 해석해서 이준석이 6개월 뒤에 돌아오기 전까지 자기가 권한대행, 직무대행을 하다가 이준석이 돌아오면 쓱 다시 인기 떨어진 다음에 이준석 하게 하고 자기 내년 2월인가요? 원내대표 임기 마감하면 그때 가서 당대표 도전하면 내가 아주 공천권을 향후 2년간 공천권을 가진 당대표 될 수 있거든. 그럼 친구 윤석열 대통령 나 공천권 가진 집권 여당 대표. 그러니까 친구하고 둘이 그냥 이 전국을 다 해먹는 거야. 그러려면 준석이가 필요하지. 이래서 거리는 안 되지. 거리면 당장 비대위로 가니까 사고로 해야지 되지. 이렇게 통밥을 굴리다가 권성동이도 이제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됐다는 거는 이미 민심 다 떠났다는 거. 어디 민심? 좌파 민심은 얻을 수 있겠다. 거기도 이제 저쪽 당으로 갔어요. 우파의 민심은 떠났어요. 그러니까 좀 민주당으로 가시기 바라고요. 이 민주당을 통해 이 세상을 알게 되었다는 하범규 교수의 이 쭉 그 역사 근대사를 이렇게 조명하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이제 이 근대사를 조명할 정도의 나이는 되셨고, 또 본인도 여기서 고백을 했지만 독서를 역사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시절에 대학생 시절, 대학원 시절에는 그때 군사 독재에 굉장히 한거했었다는 거예요. 안타까워했었는데 우리나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가 이렇게 살아오고 겪어보니 그때가
참 애국심에 불타는 정권이었다. 차선인 줄 알았다. 왜냐하면 못 사는 나라. 그때 단기적으로 개발 성공하고 민주화 성공하려면 어느 정도의 억압, 어느 정도의 독전은 필요하니까 차선인 줄 알았다. 그러나 하범규 교수의 지적은 뭐냐면 그게 최선이었다. 차선이 아니라 그렇게 안 했으면 오늘날의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다. 그 가정이 성립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그 장기 집권이 없었으면요. 오늘날 대한민국 어렵죠. 아이고 지금 보세요. 이것들 보세요. 하는 짓들. 이것들처럼 이렇게 해소했어 봐요. 우리가 언제 단기간 내에 이런 선진국이 됩니까? 싱가포르는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의 2배 가까이 됩니다. 2배 조금 안 되는데 리광효죠. 리광효. 이광효 거기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2배 장기 집권했어요. 그러니까 1인당 지금 국민소득 2배 가까이 되는 거예요. 거기도 리광효가 없었다면 그 조그만 나라. 근데 어떻게 1인당 국민소득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지금 동아시아 아니 아시아에서 금융의 허브예요 거기가.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리광효 덕분이죠. 우리나라는 박정희 덕분이고요. 박정희의 장기 독재는 그러니까 최선이었다, 필요했다는 얘기고 싱가포르도 리광효의 장기 독재는 필요했다, 최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싱가포르가 어떻게 그런 대단한 나라가 됩니까? 리광효 덕분이고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 덕분이고 그 이전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거기도 중국 옆인데요. 공산주의 안 따르고 자유민주주의를 따르고 시장 경제를 따르잖아요. 그런 그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 덕분에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로 건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혜택을 누리는데 이거를 망가뜨리는 민주당, DJ 거짓말, 노무현, 문재인. 난 그 중에서도 문재인이 최강인 것 같아. DJ는 그 거짓말하고 겉멋을 쏘고 그다음에 호남을 이용한 그 뭐 한풀이 정치 이런 걸로 싹 하고 그런 게 있지만 노무현은 또 그래도 그 편가르기 세게 하고 그러지만 또 아싸란 면은 있었어요. 그래도 편가르기엔 지독하게 했죠. 노무현이 가증스러운 것도 있었고. 근데 문재인은요. 아유 이건 뭐 세계 최강이야. 편가르기 지독하죠. 거짓말 뭐 눈 하나 까딱 안 하죠. 껌뻑껌뻑하면서 그러면서 또 아유 고집스럽기는요. 황소 쇠고집이죠. 아이고 최강이야. 선한 척도 위장도 잘하죠. 아유 거기는 당할 자가 없어요. 세계 역사에 남을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0.7%로 된 거 야 하늘이 도왔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를 돕는다고요. 우리 국민들이 그때 절실했잖아요. 부정선거에 절실했고 그걸 막으려고 절실했는데 그거를 걔네들이 우리 독사눈을 뜨고 있으니까 정교하게 프로그램 세팅을 했어요. 제 추측입니다. 그런데 그걸 뛰어넘게 우리가 투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부정선거를 무지막지하게 하면 또 180석 이렇게 하듯이 4.15처럼 무지막지하게 하면 4.15 때 그 매 눈의 감시로 들통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그렇게 무지막지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정교하게 프로그램을 짰던 거 아닌가 제 추측입니다. 그런데 한 뭐 1%, 1몇 % 이기게끔 딱 짜놨는데 그걸 뛰어넘게 투표를 해버리니까 아이고 이것들이 지금 0.7% 졌으면요. 이재명이 어떤 사람이고요. 문재인이 어떤 사람이고 민주당이 어떤 사람들인데 부정선거 의혹에 재검표하자 나오고 떼쓰고 난리 날 겁니다. 방방 뜨고. 한마디 없잖아요. 졌는데 조용하잖아요. 왜냐하면 지네가 이기려고 세팅하는데 실수했다는 건 아야 조용해. 이거거든요. 자 이준석, 김무성, 유승민, 하태경은 민주당으로 가시고 민주당의 민낯을 봤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힘 있게 일 잘하도록 응원합시다. 화이팅 윤석열.